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리버스페이스 HPLC의 그레디언트 조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서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조건을 최적화하는 방법과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사용해서 시험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레디언트 리텐션 팩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K가 있으면요, 이게 이제 리텐션 팩터인데요, 그냥 리텐션 팩터가 아니라 분석 대상 물질이 컬럼의 중앙에 왔을 때 그때 리텐션 팩터, 그래서 이제 보통 평균적인 리텐션 팩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 타임에다가 플로우 레이트를 곱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1.25 곱하기 상수 S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델타 파이는 유기용매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죠. 변화 정도를 갖다 우리가 델타 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곱했습니까? 보이드 볼륨 VM을 곱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니셜 퍼센트비와 파이널 퍼센트비의 차이를 프랙션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프랙션으로 안 나타내고, 즉 소수라든지 분수로 나타내지 않고 퍼센트로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분자에다가 100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니까, 100을 곱해주면 밑에 1.15가 있으니까 87 곱하기 그레디언트 타임 곱하기 플로우 레이트, 그 다음에 S 곱하기 델타 파이 곱하기 보이드 볼륨,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서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니셜 퍼센트비와 파이널 퍼센트비의 차이에 대한 퍼센트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식인데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한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K값이 어때야 되죠? 웬만하면 큰 게 좋습니다. 즉,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머무름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머무름이 크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분리가 가능한, 그죠? 분리가 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는 얘기죠. K값을 웬만하면 증가를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레디언트에서는 K바를 역수를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죠? K바 분의 1 혹은 뭐 K바 대신 이제 K스타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K바분의 1을 갖다 우리가 보통 이제 B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농도 9배의 경사, 그죠? 스티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B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K값은 작아져야 되겠죠. 자, 우리는 K값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스티프니스를 완만하게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다, 분리를 더 잘 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 타임을 당연히 높게 해줘야겠죠. 그레디언트 타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 조건이 이동상의 일루션 스트렝스가 천천히 올라간다,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만큼 분리가 더 잘 일어난다. 두 번째는요, 이런 그 리텐션 팩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게 분석에 항상 유리한가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지금 보면 분모에는 S가 있죠. S는 상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저번 시간에 K값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 조건에서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몰 폴라 몰리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틴 같은 바이오 몰리큘 같은 것들은 뭐 엄청나게 확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요.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요 감소되는 정도가 급하면 급할수록 S값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는 뭐 단백질 같은 바이오 몰리큘 같은 경우는 S를 뭐 50에서 100까지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저분자 같은 것들은 보통 뭐 3에서 5 사이로 보통 많이 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파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K를 증가시키려면은 이거는 작게 해줘야 되겠죠. 자, 델타 파이를 작게 해준다는 얘기는 이니셜 퍼센트비와 파이널 퍼센트비의 농도 차이를 줄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도 차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만큼 그레디언트의 농도 9배, 기울기가 완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줄인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보이드 볼륨을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요? 줄여야 되겠죠. 자, 보이드 볼륨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보이드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컬럼 안에 있으면, 컬럼에 있는 충전되어 있는 물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충전되어 있는 물질을 차지하는 부피를 제외한 나머지 부피, 입자 밖에 있는 이런 부피나 혹은 입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포가 존재를 하니까 포 안에 있는 부피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이드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드 볼륨을 작게 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충전 물질의 포가 작아지거나 혹은 충전 입자들을 꽉꽉 패킹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꽉꽉 패킹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중간에 틈이 작아지게, 그죠? 웬만하면 서로 간에 딱 붙어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첫 번째로는 패킹을 잘 시키는 경우, 또 하나 경우는 어떻습니까? 컬럼이 큰 거보다는 작은 게 어떻습니까? 보이드 볼륨이 작겠죠. 예, 그래서 컬럼의 내경이 작거나 혹은 컬럼의 길이가 작거나 둘 다 작거나, 그래서 컬럼 사이즈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힘들죠. 컬럼이 긴 게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소크라틱 조건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컬럼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분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분리를 위해서는 컬럼이 길면 길수록 좋다, 효율이 좋다, 이론 단수도 높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레디언트 일루션에서 K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보이드 볼륨을 줄여주고 컬럼 사이즈를 작게 해주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분리 분석을 할 때 K 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K 값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두 개의 피크가 분리가 잘 되냐 하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단순히 뭐예요? 컬럼에 머무르는 정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지,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두 개의 물질들을 딱 분리를 시켜주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K값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두 개의 인접한 피크가 잘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을 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는 어차피 리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줘야지 우리가 물질이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시험을 할 때는요, 기울기는, 농도 곱의 기울기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그만큼 분리도가 좋아집니다.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니셜 퍼센트비, 파이널 퍼센트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단시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여기는 피크가 굉장히 좁게 빽빽하게 좀 서로 붙어서 나올 것이고, 이런 경우는 서로 잘 떨어져가지고 골고루 분포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그레디언트 슬로프가 완만한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레디언트 일루션 조건에서는 물질마다 컬럼 안을 지나는 가속도가 서로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단순히 컬럼의 길이를 늘린 것만으로도, 처음에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생긴 게 먼저 나왔는데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컬럼의 길이를 단순히 늘린 것만으로도 역전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게 늘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가속도가 이게 더 만약에 이 물질보다 가속도가 더 크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나가는 경로, 컬럼의 길이를 늘린 것만으로도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더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컬럼의 길이를 갖다가 길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그레디언트가 좀 더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짧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왔으면은 긴 상태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니셜 퍼센트비, 파이널 퍼센트가 서로 동일하다 하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컬럼의 길이가 길어지면 같은 시간에서는 그만큼 더 완만해지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리텐션 타임이 서로 바뀌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깁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레디언트 일루션 조건에서도 리텐션 타임이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컬럼의 긴 컬럼이나 작은 컬럼이나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농도 곱의 그 기울기,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항상 동일하게 맞춰주면은 그때는 피크의 그 순서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스티프니스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보통 스티프니스는 이제 B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B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K 바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값은 아까 전에 써놓은 식을 우리가 역수를 취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분모의 그레디언트 타임 곱하기 F가 나오고요. 여기는 1.15 S 델타 파이 곱하기 VM,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자, 이 식은요,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타임만 구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컬럼의 크기가 다르거나 아니면 무슨 뭐 플로우 레이트가 달라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스티프니스, 동일한 그레디언트 슬로프를 유지를 하면서 만약에 조건을 바꾸고 싶다고 그랬을 때 훌륭히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와, 그러니까 스티프니스와 지금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죠? B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건 상수니까 빠지고요. 상수로 빠지고 델타 파이 곱하기 VM,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레디언트 타임, 이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이 관계 있고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4.6에 150인데 두 번째 방법은 뭐 4.6에 75다. 컬럼 길이를 반으로 줄였다. 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분당 1ml인데 여기서는 뭐 분당 예를 들어서 뭐 2ml로 바꿨다. 그 다음에 뭐 델타 파이는 뭐 동일하게 유지를 했다. 그러면은 B를 동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B는 컨스탄트하게 만들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20분이었는데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타임은 얼마로 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식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B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 값과 여기서의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델타 파이 서로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델타 파이 서로 똑같고, 보이드 볼륨은 어때요? 지금 보면은 보이드 볼륨은 지금 서로 내경은 서로 같고요. 길이만 서로 다르죠. 그죠? 서로 다르고 좀 2배니까. 그러면 여기가 보이드 볼륨이 2라고 그랬으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보이드 볼륨은 1이겠죠. 그죠? 1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레이디언트 타임은 지금 20분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타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플로우 레이트가 1이죠. 그래서 1이고요. 여기서 얼마입니까? 2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건 이제 1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레이디언트 타임 얼마가 돼야 돼요? 5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그 컬럼의 크기와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트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그레이디언트 슬로프를 동일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피크의 순서를 똑같이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타임을 5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타임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뭐 그럼 플로우 레이트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 혹은 컬럼 크기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컬럼이 작은 것일수록 K 값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K라고 하는 것은요, 뭐 K가 됐던 K 바가 됐던, 이거는 리텐션 타임이 아니에요. 그쵸? 리텐션 타임이 아니라 컬럼의 리텐션 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 원래 K 값은 뭐였습니까? T0 혹은 TM분의 TR-TM이었죠. 이거 뭐예요? 보이드 볼륨을 통과하는 이동상의 통과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드 볼륨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작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아지면 당연히 K 값은 증가를 하겠죠. 물론 무조건 뭐 컬럼이 작아진다 그래가지고 뭐 분리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컬럼이 작아져서 보이드 볼륨이 작아졌을 때 그만큼 리텐션 되는 정도가, 상대적인 리텐션 되는 정도가, 그러니까 실제로 TM은 컬럼이 짧아지면 더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지만 지금 TR과 TM은 작아지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비율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분리가 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6이 한 150 되는 컬럼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안 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레디언트를 걸었는데 요거보다 이제 뭐 짧은 컬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4.6에 10이에요. 4.6에 10이다. 100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지금 컬럼 리텐션이 앞으로 당겨지겠죠. 당겨지지만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K 값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제 그 K바라고 하는 게 보이드 볼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레이트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자, 플로우 레이트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말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그레디언트 슬로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죠? 저 슬로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이동상의 유기음의 농도가 이런 식으로 높아진다. 그죠? 일루션 스트렝스가 이런 식으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슬로프를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니셜 퍼센트 B, 파이널 퍼센트 B, 그레디언트 타임. 그죠? 그래서 파이널 퍼센트 B 빼기 이니셜 퍼센트 B를 해가지고 나누기 그레디언트 타임을 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퍼센트 P, per minute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델타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레디언트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지금 보면은 유기용매의 변화량, 그죠? 유기용매 농도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슬로프를 보통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 말고도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시간이니까요, 그죠? 사실은 물질을 컬럼 안에서 이동시키게 하는 건 시간 때문에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는 용매가 직접 흐르면서, 그죠? 흘러준 볼륨에 따라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리리터. 사실은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분당 1ml예요. 분당 5%씩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은 ml당 몇 프로가 증가하는 겁니까? 이건 뭐 간단한 단위 함수니까 바로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ml당 몇 프로가 증가하는 요거 갖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죠? 예. 요두 개를 갖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보면 이제 5%고요. per minute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분당 1ml니까. 그래서 쓰면은 ml당 5%. 그죠? 예, ml당 5%씩 우리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당 지금 보면은 그 유기용의 농도가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플로우 레이트를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예를 들어서 2ml per minute로 늘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똑같이 1분에 5%씩 유기용의 농도는 높아지는데요. 그죠? 예. 만약에 ml당 퍼센트,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달라지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분에 2ml씩 증가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ml당은 2.5%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지금 유기용의 농도가 증가하는 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키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레디언트 슬로프는 어디가 더 낮다? 이쪽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죠. 플로우 레이트를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그레디언트 조건에서는 무슨 얘기가 냐면은 그레디언트 슬롭을 줄인다, 스티프니스를 좀 더 작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조건에서는요, 아이소크레틱처럼 그렇게 그 플로우 레이트의 변화에 따라서 리텐션이 반비례해 가지고 팍팍팍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소크레틱 같은 경우는 플로우 레이트를 2배로 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리텐션 타임이 반으로 줄죠. 그레디언트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농도 굽의 기울기, 그레디언트 슬로프를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보이드 볼륨은 당연히 컬럼 크기와 상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플로우,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트, 그죠? 플로우 레이트, 그 다음에 이니셜 퍼센트와 파이널 퍼센트 사이의 차이,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키면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레디언트 조건에서의 그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건 또 다음 시간으로 또 넘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